아까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여러 개 있다고 여러 하시지 가지가 않았어요? 있죠. 네.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물가지표. 그쵸. 있었잖아요. PPI가. 네, 그쵸. 네. 어제 발표됐던 PPI도 그렇고 이틀 전에 CPI. 그죠. 그쵸. 둘 다 보면은 예상치를 대폭 하회를 했어요. 하회했어요. 네. 원래도 이제 지난 그 화요일 날에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 뭐 CPI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유가 자체가 가장 문제였었고 5월 달이랑 6월 달에 유가가 많이 튀어오르니까 에너지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CPI든 PPI든 PCE 같은 물가 지표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연준에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네. 이제 뉘앙스를 풍겼었던 건데, 맞아요. 제가 그때 5월과 6월이 정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CPI도 그렇고 PPI가 예상치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회를 하면서 물가 둔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대폭 또 지금 없애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상을 하는 CME,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은 뭐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88%까지 올라갔고, 오. 인상에 대한 확률은 뭐 화요일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한 12%인가 될 겁니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금리에 대한, 오늘 우리나라는 금통위에서 인상을 했죠. 맞아요. 근데 이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그쵸. 시장 주식에 조금 관심 있던 분들은 이미 한 6월부터 어차피 7월 달에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올릴 거다 알고 맞아요. 있었고, 주시장은 사실 그거보다 미국을 더 중요시 그쵸. 보거든요. 금리.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네. 지금 누군지 아세요? 한국은행 총재요. 신현송. 이렇게 오. 근데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네. 오늘 찾아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연준의 그쵸. 의장 케빈 오씨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맞아요. 이만큼 결국 시장은 우리나라 금통이나 이런 것보다 FOMC를 더 중요시 봅니다. 근데 맞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인상을 했어도 상관이 없고, 이제 FOMC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되죠. 근데 관련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올려주는 거죠. 실제로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구간에서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매크로 환경, 그래서 긍정의 포인트를 이번 주에 또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다. 네, 매크로 환경, 또 지수가 PPI, CPI가 견조하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5월, 6월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이제는 조금 내려온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조금 없어진다. 이러한 점이 우리 증시에 또 긍정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높은 상태로 또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긴 해요. 전쟁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근데 뭐 하반기 더 이제 한 10월, 11월 봤을 때 유가가 지금보다 올라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떨어졌을 떨어지겠죠. 것 그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전쟁 이슈에 무뎌져서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포인트긴 합니다. 원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 이제 전쟁 같은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그냥 단기 노이즈예요, 항상.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것보다도 더 유가가 저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좀 지금보다 또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여기서 전쟁이 다시 커지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쵸. 확률에 우리는 베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중간 선거가 있죠. 그쵸. 근데 공화당,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이들도 자기들이 이기고 싶어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막 조사를 쭉 해보게 되면은 유가랑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럼 유가가 내려오면 지지율이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반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 고유가 흐름이 유지되는 거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최근에 그 전쟁이 다시 막 커지느냐 마느냐 이런 공습 재개가 나왔던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물가가 꽤 둔화되는 시그널 나왔죠. CPI든 PPI든. 맞아요. 지난 7월 초에 고용도 둔화의 흐름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에서 그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됐는데 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꽤 탄탄하다. 아직은 탄탄하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60일 협상을 하는 동안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뭔가 압박을 좀 하고 싶은데 미국 경기가 쫙 불안정할 때 이런 걸 해버리면은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괜찮네? 경기가 괜찮네? 지금이다. 압박을 해버리자. 미들 이런 구석이. 이런 식으로 잠깐 일시적인 압박용 카드로 쓰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협상 우위가 좀 결국 만들어지고 60일 기간의 협상이 잘 종료가 되면은 3월달 전쟁 터지기 전 수준 그때보다 더 낮은 어떤 유가의 흐름들이 하반기에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또 하는 바람도 그쵸.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또 그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쵸.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가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요새 주유소 가기 조금 마음 편해지나 했는데 뭐 다시 또 2,000원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전기차 사야 됩니다 이제. 그니까요. 전기차로. 전기차. EV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또 세 번째 또 긍정적인 요소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적이죠 마지막으로. 실적. 실적이 됩니다. 실적.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딱 시작이 돼요. 보통 맞아요. 금융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할 때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마이크론이나 몇몇 기업들이 실적 발표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를 알리는 거는 금융주들이 그 신호탄을 보통 쏘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제 금융주들 대거 실적 발표한 것들이 너무 또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상황에다가 경기가 괜찮은 국면이네 이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제일 눈여겨 보고 있는 게 빅테크들. 빅테크. 그렇죠.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 아까 왜 떨어졌나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떨어진 이유가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전에 AI 캐펙스에 대한 어떤 투자 둔화 우려감들 이게 아직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해소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확률들이 높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무엇보다 최근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감들이 나온 것들이 오히려 기대치를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히 또 잘 나올 거고 그쵸. 지금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네. 여전히 AI에 너희들이 투자를 하는 거냐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과 어느 정도 속도와 규모로 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증명해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려감들이 터지니까 우리 이 정도를 생각했던 게 이 정도만 생각하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 낮아진 눈높이를 실적 시즌 때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기존대로만 나오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실적 시즌에서 이미 뭐 오늘 뭐 TSMC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시장이 반응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어제 ASML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거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너무 서프라이즈였어요. 그쵸.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실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최근 변동성에 따른 눈높이가 낮아진 환경이 오히려 더 한번 이연됐던 수요를 폭발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롤러코스터 그 이상의 변동성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불씨들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보였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 그리고 수급. 매크로적으로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죠. 인하는 아니죠.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그런 좋은 환경, 인플레이션. 이러다가 근데 인하로도 가버리면은 더 터지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리고 시장이. 완전 정말 그렇죠. 그쵸.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환경도 뭐 기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그런 것도 그런가요? 그렇죠.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도 있죠. 네. 정말요? 할 수도 있죠.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아무도 시장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이 실적이다. 실적. 그렇죠. 다음 주에 또 하이퍼스케일러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퍼스케일러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상돼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도 어떤 이 변동성이 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딱 그 내용 기반으로 보면은 전환점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다. 눈높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존 정도만 실적만 나와도 그게 정말 그렇게 됐을 때가 주가가 다시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밀리긴 했는데 해외 이제 주요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뭐 미국 지수들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오,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다우 지수예요. 다우 지수 일봉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분위기 보면은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 쭉 추세가 이렇게 밀려가는 구간에서. 근데 다우지수는 최근 이 분위기 보면은 뭐 고점 대비 최대 낙폭 자체가 한 3%도 안 돼요. 나스닥도 보면은 나스닥이 그나마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6월 달에나 좀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지. 이 변동성도 근데 해봐야 한 8% 정도? 그러게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최근은 오히려 수렴되면서 지수 자체가 60선 자리 계속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도 오히려 S&P 500은 이거는 변동성이 아니라 조금씩 올려가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실적 시즌 이제 시작되는 구간에서 S&P 500의 이 500개 기업 중에 한 57%가 현재 예상 되는 수준이 57%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수준인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쵸. 당장 올라가지는 않는 것뿐. 근데 변동성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